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수사관들이 최순실 씨를 강제 소환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좀 보시겠습니다. 네. 자, 최순실 씨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오늘 아침에 집행이 됐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인데요. 자, 오늘은 도착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순실 씨 오늘 직접 면접을 보셨습니까? 미얀마 ODA 개입해서 이권 챙기셨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노섭 씨랑은 무슨 관계입니까? 나와. 네, 최순실 씨 오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자, 네. 이번에도 호송 차량이 지하 주차장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최순실 씨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뭐 마스크를 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자들이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 씨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은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는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유 대사는 최 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된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순실 씨의 외교 농단과 관련한 의혹도 지금 불거져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최순실 씨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개입을 해서 이권을 챙긴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최순실 씨와 인연이 있는 네. 사실은 이제 유상용 부장과 인연이 있어서 알게 된 민간 회사의 지분 15% 가량을 받는 것이 이 알선 수재 혐의에 해당한다. 알선 수재가 이게 다른 어떤 일이 새롭게 없었던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네. 일단 혐의 자체는 K타운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일에 단순하게 소개를 시켜주고 그냥 중간에 수수료, 소개료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알선 수재라고 일단은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네.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K타운 프로젝트 자체가 최순실 씨의 이권 사업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K타운 프로젝트 자체가 그 부지도 이 전혀 그 교통이라든가 도로 설비가 안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로 쓰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단지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산업부지로 선정한 것 자체부터가 의혹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확대를 하게 되면 이 부분 역시 최순실 씨가 760억 원에 달하는 K 프로젝트 자체를 이권으로 개입하려 했던 건지 아니면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와주는지 하는 부분 이것도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유재경 대사를 앉힌 건데 일국의 대사는 사실 한 나라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특임 공관장을 이용을 하더라도 그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앉혔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크나큰 국정농단이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국정조사 2차 국정조사에 들어갈 정도의 파장이 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외교 관련 인사를 비선에서 개입했다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 OD라는 것이 알려진 바와 같이 공적 개발 원조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코이카가 여기에 대해서 주무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유재경 대사가 임명한 후에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OD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K타운 프로젝트나 민간 사업자 차원에서 이제 하다가 이것이 개발이 미진하고 투자가 미진하다 보니까 유재경 대사를 여기에 투입해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 의심을 품고 있거든요. 네. 또 그에 대한 의심이 계속해서 좀 현실적으로 자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코이카에서 이게 실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타당한지 안 한지 실사를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라 해서 두 번이나 실사를 했어요. 네. 그것도 코이카하고 외교부가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합동으로 조사해서 불가하다라는 그런 판정된 후에 이 사업이 무산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재경 대사의 선임 과정에서 결국 최순실 씨가 이 사업을 본인의 편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외교권의 인사까지도 전행한 것이다라고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강제 소환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48시간 강제 소환이 돼서 특검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 업무방해 혐의 수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검찰 특검의 수사에 그 묵비권 행사하면서 일체 답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조사도 글쎄요,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얘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여러 가지 그 의미가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도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고 네. 사실은 독일에서 송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뒷받침을 해줬던 게 최순실 씨가 특검에서 자기를 억압하고 있다,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건데 그 이후에는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특별히 진술을 기대할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현재의 알선 수사에 관해서는 거의 특검이 물증에 가까운 진술 내지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어제 유재경 대사가 예. 공항에 처음 도착해서 기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혹시라도 이용하기 위해서 앉혔다고 한다라면 사람 잘못 골랐다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예. 역시 특검보가 다 시인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는 특검이 거의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도 최순실 씨는 입을 다물더라도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그런 정도의 흔적을 남기는 걸로 충분한 조사가 꾸려질 것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이제 그 관련돼 있는 참고인이나 피고인들이 출석을 할 때마다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그대로 또 들어가고 조사 난 다음에. 나오면 그게 또 반대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을 참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원래가 정유년 아닙니까? 닭의 해인데 이제 사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원래는 더 많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특검의 수사라는 것이 지금 최순실 씨를 2차 강제 소환하는 이 부분만 봐도 상당히 강경하다는 입장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최순실 씨의 이런 강제 소환이 두 차례 이루어지는 것을 비춰봤을 때 앞으로도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도 다시 한번 속도를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네. 그런데 유재경 대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재경 대사의 임명 과정 자체가 많은 그런 의혹을 사실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예. 최순실 씨라든가 제3의 거대한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외교부 입장에서는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외무공무원법 제4조 여기에서 특임 공관장으로 임명을 했다 그런데요. 그 사실상 그 법 4조에 보면은 자질과 능력이 갖춰져야만이 됩니다. 그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유재경 대사 같은 경우에 전혀 외교 쪽에 뭐 관련된 바가 없고 그 자질과 능력이 상당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네. 결국 최순실 씨가 본인의 사익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대통령한테 청구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네. 자, 지금 최순실 씨가 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별다른 말이 없이 들어갔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을 이제 지켜봐야 되기를 입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뭐 마스크를 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자들이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 씨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은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는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유 대사는 최 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된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순실 씨의 외교 농단과 관련한 의혹도 지금 불거져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최순실 씨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개입을 해서 이권을 챙긴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최순실 씨와 인연이 있는 네. 사실은 이제 유상용 부장과 인연이 있어서 알게 된 민간 회사의 지분 15% 가량을 받는 것이 이 알선 수재 혐의에 해당한다. 알선 예. 수재가 이게 다른 어떤 일이 새롭게 없었던 일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네. 일단 혐의 자체는 K타운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일에 단순하게 소개를 시켜주고 그냥 그 중간에 수수료, 소개료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알선 수재라고 일단은 혐의를 적용하고 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 업무방해 혐의 수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검찰 특검의 수사에
그 묵비권 행사하면서 일체 답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조사도 글쎄요.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얘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여러 가지 그 의미가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도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고 네. 사실은 독일에서 송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뒷받침을 해줬던 게 최순실 씨가 특검에서 자기를 억압하고 있다,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건데 그 이후에는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특별히 진술을 기대할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현재의 알선 수사에 관해서는 거의 특검이 물증에 가까운 진술 내지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어제 유재경 대사가 예. 공항에 처음 도착해서 기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혹시라도 이용하기 위해서 앉혔다고 한다라면 사람 잘못 골랐다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예. 윤석열 특검보가 다 시인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예, 예. 네.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K타운 프로젝트 자체가 최순실 씨의 이권 사업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K타운 프로젝트 자체가 그 부지도 이 전혀 그 교통이라든가 도로 설비가 안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로 쓰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단지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산업부지로 선정한 것 자체부터가 의혹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확대를 하게 되면 이 부분 역시 최순실 씨가 760억 원에 달하는 K 프로젝트 자체를 이권으로 개입하려 했던 건지 아니면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와주는지 하는 부분 이것도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유재경 대사를 앉힌 건데 일국의 대사는 사실 한 나라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특임 공관장을 이용을 하더라도 그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앉혔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크나큰 국정농단이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거의 국정조사 뭐 2차 국정조사에 들어갈 정도의 파장이 일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 외교 관련 인사를 비선에서 개입했다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 OD라는 것이 뭐 알려진 바와 같이 공적 개발 원조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코이카가 여기에 대해서 주무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유재경 대사가 임명한 후에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OD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K타운 프로젝트나 민간 사업자 차원에서 이제 하다가 이것이 개발이 미진하고 투자가 미진하다 보니까 유재경 대사를 여기에 투입해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어떤 그 의심을 품고 있거든요. 네. 또 그에 대한 의심이 계속해서 좀 현실적으로 자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코이카에서 이게 실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타당한지 안 한지 실사를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라 해서 두 번이나 실사를 했어요. 네. 그것도 코이카하고 외교부가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합동으로 조사해서 불가하다라는 그런 판정이 된 후에 이 사업이 무산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유재경 대사의 선임 과정에서 결국 최순실 씨가 이 사업을 본인의 편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외교권의 인사까지도 전행한 것이다라고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지난번에도 강제 소환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48시간 강제 소환이 돼서 특검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수사관들이 최순실 씨를 강제 소환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좀 보시겠습니다. 네. 자, 최순실 씨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오늘 아침에 집행이 됐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인데요. 자, 오늘은 도착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순실 씨 유재경 오늘 대사는 직접 면접을 보셨습니까? 미얀마 ODA 개입해서 이권 챙기셨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노섭 씨랑은 무슨 관계입니까? 네. 최순실 씨 오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자, 네. 이번에도 호송 차량이 지하 주차장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최순실 씨 푸른색